마음 공부 제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음 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괴롭지 않게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어, 어떻게 쓰면 마음을 어떻게 쓰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가 오늘 다뤄볼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뭐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자, 행복 어떤 게 행복할까요? 소확행 이런 말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고통이라든가 또는 즐거움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객관적인 기준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뭔가 순조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해 보자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가 하는 걸 가만 보면 커다란 모순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는 뭐 수단, 목적, 도치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중간에 바뀌어 버렸다 하는 건데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돈이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편리하니까 편하려고 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불편해진다 또는 불행해진다. 이렇다면 이게 이제 뒤바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행복한지,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더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더라. 건강하면 행복하다더라. 뭐 이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보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그것을 찾아서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들하고 돈이 많이 적니,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니 적니, 또는 뭐 이름이 많이 났니, 그렇지 않니,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행복을 느끼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조건들이거든요. 그것에 목매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나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그런 나를 살펴가지고 그것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자 하는 거죠.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우리 사람의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어디 그 마음 상태, 주로 감정, 정서 상태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는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정서, 인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행복하고자 하는데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나 혼자만 행복하겠다. 이것은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무엇이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행해지기도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조난 사고로 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갓난아기 하나가 늑대 속에서 이렇게 늑대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다 했을 때 이 아이는 사람 사이에서 자라지 않고 유전자는 사람이지만 그냥 늑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서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을 때 결국은 실패하고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사람으로 사회화가 안 되었을 때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가졌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되는 건데, 그럼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가 즐겁고자 하는 거, 이런 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죠.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이죠.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는 이런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중독되지 말고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람다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다운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남을 괴롭히는 것, 또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생겨지는 것들이 이제 법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악법도 있고 잘못된 관습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행위 자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가치관을 뚜렷이 세운다고 할까요? 그런 행동을 해 나가는 것.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나도 괴롭히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이 마음은 이렇게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막 괴로운, 무거운 이런 마음. 반대로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냥 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치 뽕 맞은 것 같다 그러죠.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현실을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푹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은 그런 상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서 잘 느낄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안정된 마음. 이걸 위해서는 이제 숨을 고르게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집중된 안정된 마음 상태일 때, 이럴 때 이제 세 번째 차원인 이 지혜로운 부분,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같은 것들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행복의 조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고 판단은 바르게 해가는 것. 여기서 이제 판단을 바르게 해가는 방법 중에 나지사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준말입니다. 군화의 나, 개지의 지, 그리고 감사의 사. 이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욕하네, 나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대로 보는 것이 군화예요. 나의 주관적인 해석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찌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일들을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내지는 이 정도 일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고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평상시 보통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기껍게 고맙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니까 이걸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적게 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행복 공식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대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를 적게 해서 욕심을 적게 하게 되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갖게 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행위도 여유 있게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확실한 행복이 보장돼 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갈 거냐, 어떻게 행복을 키워갈 거냐 할 때 목표를 행복에 두고, 행복의 조건이 아닌 행복에 두고, 그리고 행동, 정서, 인지, 이 세 부분을 잘 관리해 가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복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마음속의 첫 번째 시간에 행복 키우기란 주제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